2026년 올해 세금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직장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미리미리 준비해야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입니다.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자녀 있는 직장인들에게 좀 공제가 늘어난다고요? 예, 맞아요. 직장인분들 중에 이제 자녀가 많은 분들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이 생겼는데요. 보육수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육수당에 대해서 이제 비과세가 늘었는데 먼저 보육수당이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직원이 이제 6살 이하의 어린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은 회사에서 그거에 대해서 주는 수당을 말을 해요. 회사 지원금 같은 거요? 맞습니다. 근데 이 돈에는요, 세금도 안 매기고 4대 보험도 부과가 안 돼요. 근데 이게 한도가 있어서 작년까지는 직원 한 명당 월에 20만 원까지만 세금도 안 매기고 4대 보험도 안 매겼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한 명에게는 월 20만 원까지가 한도였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바뀌어서 직원당이 아니라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가 2명인 직장인이 회사에서 보육수당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예전에는 아이가 한 명이든 2명이든 월 20만 원으로 끝났는데, 그래서 1년에 240만 원까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아이가 2명이라고 한다면 월에 40만 원, 그러니까 1년에 48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혜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6세 이하. 맞습니다. 말 그대로 보육수당이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도 또 다자녀 가정에게 유리하게 바뀌었는데요. 아시죠? 신용카드 소득공제라는 거는요, 내가 1년 동안 카드를 썼으면 그거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해줘서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제도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한도는 한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자녀 한 명당 그 한도를 50만 원씩 더 올려줘요. 그래서 최대 100만 원까지 한도를 더 올려주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연봉 한 5천만 원 받는 직장인이 있는데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그럼 기존에 내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 원이었는데 자녀 2명이 있으니까 100만 원이 더 붙어서 최대 4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한도가 올라간다. 올라갑니다. 다만 이게 한도는 이제 연봉 7천만 원이 넘는다. 내 연봉이 7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자녀 한 명당 25만 원으로 조금 줄어서 최대 50만 원까지만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저출생 시대에 이제 다자녀 가정을 좀 응원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세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한도가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 원 더 높아지면 뭐 한 20% 세율만 곱해도 연간 20만 원 정도는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큰 돈이죠. 그리고 또 맞벌이 부부한테도 혜택이 생기네요. 예, 맞벌이 부부에게도 혜택이 몇 가지 생기는데 그중에 이제 지금까지 학원비 세액공제, 자녀들 학원비 내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는 유치원 다니다든지 아니면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미취학 아동에게만 이제 혜택이 있었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9살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자녀가 다니는 뭐 태권도 학원비, 미술 학원비, 피아노 학원비 이런 같은 이제 체육시설이라든지 예체능 학원비가 또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건 소득공제 아니고 세액공제요.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세금에서 빼주는 건데 15%를 빼줘요. 공제율이 15%라서 1년에 300만 원까지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태권비 학원비로 매달 20만 원씩 내고 있어요. 그럼 1년에 240만 원을 썼다고 한다면은 세금에서 15% 36만 원을 바로 빼줍니다. 이렇게 맞벌이 가정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이제 학교가 끝나고 나는 방과 후 돌봄에 대해서 공백이 생기는데, 이걸 보통 이제 학원으로 많이 다니게 하는데, 이제 이 비용을 세금으로 조금이라나마 이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비는 근데 1년에 300만 원 한도고 세액공제율이 15%네요. 15%. 그 세액공제도 그냥 100% 다 해주는 게 있고 15%만 해주는 게 있고, 이게 공제율이 또 항목마다 다 다른가 봐요.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또 복잡합니다. 주말 부부의 주거비 부담도 덜 수 있게 돼요? 예, 맞아요. 이렇게 직장 때문에 이제 부부가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부들한테 이제 월세 세액공제로 혜택을 주게 됩니다. 이제 월세 세액공제라는 거는요, 집이 없는 무주택 직장인이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 월세를 내면은요, 1년에 한 달치나 2달치 정도의 월세를 다시 세금으로 빼주는, 세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요, 부부가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가구 단위로, 한 가구 단위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1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둘이 각각 월세를 내고 살면은 이제 이것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이 됐었었는데 이제는 사정상 부부가 따로 살고 있다라고
라고 하면 이런 맞벌이 부부에게는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1,000만 원 한도로 허용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합하면 2천만 원까지 한도로 이제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제율은요, 이제 급여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내가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15%에서 17%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각각 월세를 한 50만 원씩 내고 산다면은 1년에 각자 한 600만 원 정도를 내고 있었는데 네.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1,200만 원 월세를 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제를 1,000만 원까지 한도를 받다가 이제는 1,200만 원 다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말 부부들 입장에서 꼭 챙겨야겠네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왜 현금 영수증 요즘 어디 가나 발급받을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 발급 안 해줘도 되는 업종들이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범위가 더 이제 늘어난다고요? 예. 발급해야 하는 곳들. 네, 맞아요. 현금 영수증은 이제 발급을 해주는데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주는 업종이 있고요. 네. 너희들은 이런 업종들은 뭐 무조건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세요. 안 하면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매길게요라는 업종이 있고요. 필수. 예, 그렇지 않은 업종이 있는데 올해부터 이렇게 의무적으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 업종이 4개가 더 추가가 됐어요. 새로 이제 추가되는 업종 4개는요. 먼저 첫 번째 기념품을 파는 곳, 기념품 판매점, 그리고 사진 현상소 같은 사진 처리업, 그리고 세 번째는 낚시터, 마지막 네 번째는 수상 스키라든지 웨이크보드 이런 거 타는 수상 레저, 수상 오락 서비스업이 이제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네. 이 업종들이 추가된 이유는요. 보통 이런 곳에서는 관광지나 레저 현장 같은 곳에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 거래가 좀 현금으로.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그동안 관리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이렇게 과세 사각지대가 있었었는데 이걸 좀 잡아보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무 발행 업종, 현금 영수증을 의무로 발행해야 되는 업종이 되면은요. 사업자 같은 경우 사장님은요.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고객이 10만 원 이상 냈을 때는요. 고객이 내가 현금 영수증 필요 없어요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야 돼요. 손님이 말도 안 하고 10만 원 이상 거래를 한 다음에 돈을 내고 그냥 갔어요. 난 그냥 손님 가면, 예. 전화번호도 모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몰라요. 이럴 때는요. 국세청에서 이 번호로 끊으세요라고 해서 번호를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 번호 010-000-1234 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끊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발급을 안 하잖아요. 그럼 발급 안 한 금액의 20%가 아하. 벌금으로 과산세로 부과가 되니까 가산세. 여기에 해당하는 업종분들은 꼭 현금 영수증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물건을 사간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판 사람의 매출이 중요하다. 국세청이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010-000-1234 네. 핸드폰 번호인 것처럼 네. 일단은 요새 현금 영수증 네. 발급을 해야 된다라는 이걸로 끊으셔야 거고요. 됩니다. 그리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소규모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알아두면 좋은 게 있네요. 아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네. 세금 오른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법인들 일단 법인세가 올랐는데 세율이 올랐어요. 네. 올해부터는 이제 법인세율 모든 구간에서 1%포인트씩 올라가게 됐습니다. 법인세는요, 이제 법인이 회사가 번 이익에 대해서 내는 세금인데 이 이익 크기에 따라서 4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세율을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익,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 이익이 2억 원까지는 10%, 그리고 2억부터 200억까지는 20%, 그리고 200억에서 3천억까지는 22%, 그리고 3천억이 넘는 이런 대기업들은 25%로 작년보다 1%포인트씩 인상이 됐어요. 이거 왜 올리느냐, 이 내용은요, 사실은 올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한번 내려왔던 거를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거예요. 이제 현 정부에서 이걸 내렸던 거를 부자 감세라고 여겨가지고 원상복구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관세 지출 등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 등 나간 거를 기업의 세금으로 메우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기존의 법인세율 2억 원 이하, 네. 그 과세 표준 2억 원 이하가 9에서 10% 되는 거고, 네. 200억 원 이하 19에서 20% 되는 거고, 예. 이렇게 1% 포인트씩 다 오르는 거죠. 오릅니다. 네. 혹시 그 개인 사업, 작은 사업 하시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제도 있으면 더 알려주세요. 네, 이제 자영업이나 이제 개인 사업하는 분들에게도 26년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세제 지원 제도들이 마련이 됐어요. 가장 먼저 이제 영세한 창업기업에게는 세금을 좀 줄여주는 게 있는데 그 세법 중에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해당을 하잖아요. 그럼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센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는요, 이제 해당하려면 연매출 기준이 1년에 8천만 원 이하까지 가능했었는데 네. 이게 조금 더 올라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1억 400만 원까지도
이제 다 적용을 받을 수가 있게 됐어요. 네. 그래서 1인 사업자라든지 프리랜서, 뭐 초기에 창업하는 분들이 내 매출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까지다. 그러면 세금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그 제도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이제 임대료 부담을 좀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그러니까 임대인이 그 월세를 안 올려주거나 할인해줬을 때 이제 혜택을 주는 건데 이걸 3년 더 2028년까지 연장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임차인 분들이 상가 임대료 내는 거를 이걸 낮춰주거나 깎아주면은 네. 그 낮춰준 금액의 최대 70%만큼을 그 건물주의 소득세나 아니면 법인세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그럼 건물주 같은 경우는 세금을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세금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세입자는 본인이 내는 임차료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되는 제도입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 공제.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음식점 같이 이렇게 자영업자 하는 분들에게는 면세로 구입하는 농산물 여기에도 이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이제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우대를 해주고 있었는데 이거를 유지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없어지는 거였는데 연장. 예,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식자재를 보통 매입할 때 네. 이제 농수산물을 많이 사게 됩니다. 근데 이 농수산물에는 부가세 자체가 없는 면세예요. 네. 여기 면세를 샀을 때는 내가 이제 면세를 샀기 때문에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없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넣어줘서 임의로 넣어줘서 1년 매출이 4억 이하인 음식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면세 농산물을 산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다라고 가정해서 그 공제까지 해주는 제도를 2026년 말 올해 말까지 계속 적용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거 역시 연장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이거 역시 또 혜택이 있는 게 있네요. 네.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일자리가 생겨나야 사람도 좀 머무를 것 같아서 올해부터는요 이곳에 기업의 투자나 고용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세제 혜택들이 뭐 대폭 강화가 됩니다.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 뭐냐면은 고용을 했을 때 고용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 요거가 생겼는데요. 인구 감소 지역에 이제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의 그 지역의 주민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네. 그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직원 한 명 고용했을 때마다 45만 원씩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법인세가 아니라 법인세에 붙는 그 10%. 지방소득세 맞습니다. 법인 지방소득세. 를 한 명당 45만 원.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이다. 네. 그럼 7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1인당이요? 1인당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이 지역 주민 10명을 우리 회사 직원으로 고용을 했다. 1년에 700만 원의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인구 감소 지역에서 창업을 한다거나 네. 뭐 새로 사업장을 만들면은요. 취득세랑 뭐 재산세도 5년 동안은 한 푼도 안 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5년이 지난 3년, 총 8년간은 재산세를 50%를 감면을 해줘서 8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업종이 정해져 있는데 기존의 32개 업종에서 추가로 신재생 에너지업, 그리고 의료업, 야영장업을 추가해서 40개 업종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인구 감소 지역에 만약에 기업이 본인들의 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기숙사라든지 주택을 사잖아요. 구입하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취득세도 최대한 75%까지 감면을 해줘요. 이렇게 직원 복지 시설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까지도 지원을 해서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뭐 유치하겠다라는 유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아까 그 맞벌이 부부, 그러니까 주말 부부의 월세 공제도 예. 양쪽으로 해준다라는 것도 그렇고 인구 감소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혜택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역 균형 발전도 중요하죠. 또 하나 참 잘 되시면 좋은데 네.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 재기를 해야 하니까 예. 이분들을 위한 제도도 있다고요. 예, 이렇게 사업이 어려워서 폐업을 했는데 본인이 세금 밀린 것까지 있으면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재기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밀린 세금을 최대한 5년 동안 나눠서 내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러니까 이자 같은 것도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올해부터 이제 달라지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좀 더 많은 이런 체납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네. 이제 체납 기준액이 5천만 원 기준에서 8천만 원까지 체납액이 있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로 기준이 올라가게 됐어요. 그리고 또 이 혜택을 지원받는 대상도 더 넓어지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단순히 개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취업하고 있던 취업자만 해당됐었는데 네. 추가로 여기에 3개월 이상 뭐 일했던 특수 형태 근로자, 그러니까 배달 라이더 분들이라든지
대리기사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술인 같은 분들도 이제는 이 특례를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폐업 전에 3개년도 매출 평균을 봤을 때 네. 15억이 안 돼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제도를 그 전에 한번 받았던 적이 있으셨던 분은 적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본인 세무서, 관할 세무서 쪽에 한번 신청을 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3년 전 그러니까 3년간의 평균 매출이 네. 15억 원 미만이어야 된다는 네. 거고요. 부동산 관련 세금도 좀 달라지는 게 있는데 요거는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다음번에 좀 한번 여쭤볼게요. 아까 그 6351님이 현금 영수증 하나 끊어달라고 하면 10,000원 하던 걸 11,000원 받는다고 하는데 이건 정상인가 이런 질문 보내주셨거든요. 네, 이거 신고 그러면 가능하죠?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 영수증을 끊을 때 부가세를 추가로 받으면은 네. 안 되고 이런 거는 신고하면은 과태료. 그리고 또 현금 영수증 중요한 거는 현금 영수증 안 끊어준 거를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예. 포상금도 나올 수 있으니까는요. 현금 영수증 뭐 소비자 입장에서 꼭 챙겨받고 그리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꼭 발행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